지난 2002년부터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뉴타운 사업. 하지만 기존 계획과는 달리 각종 기반 시설이 누락된 채 예산 및 사업성 부족으로 주거 시설만 들어선 상황. 사람 살기 힘든 뉴타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구립체육시설. 하지만 일반 구민이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구립체육시설의 독점 사용 행태를 파헤쳐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유창선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서울시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거나 주민 반대 목소리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 지정을 취소했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뉴타운 사업은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뉴타운 지역이 계획과는 달리 사람들이 살기 불편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 배태호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태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타운 처음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민들 편의를 위한 그 시설들 잘 될 거다 이상적인 그런 청사진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때는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모든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까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주거 이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배드타운이 된 곳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관공서조차 없는 곳도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화면으로 사례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811번지. 당초 강북구가 동주민센터와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마련한 부지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수년째 공터로 방치돼 있습니다. 복합청사를 지으려면 4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삼각산동은 개인 건물을 임대해 주민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뉴타운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곳이라 좁은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과 떨어져 있는 위치도 문제입니다. 일반 서랍되는구나 이런 거 뜨다 보면 멀다 보니까 어느 동이 어느 쪽에서 더 이용하는 수는 많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진짜 좀 가까웠으면 좋겠죠. 미안 뉴타운 내 구립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지으려고 확보한 부지도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 예산이 없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집 가까이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기대한 주민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시설 지으려면 돈 필요한 거야. 네. 당연한 일이고 그것도 예상 못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이 서류 하나 떼려고 주민센터 가려고 해도 저렇게 멀어가지고요. 이거 불편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구의 예산 사정 때문에 앞으로도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아 뉴타운이 집만 있는 그런 불편한 동네로 전락했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관공서가 멀어서 불편한 것도 이제 문제고 그런데 사실 저거 말고도 더 문제가 되는 심각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뉴타운 재개발하면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셨던 주부들 또 학부모님들도 많을 텐데요. 강서구에서는 그 재개발된 단지에 학교가 없는 상황이라서 입주할 주민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00여 세대 규모의 강서구 화곡 3지구입니다. 내년 입주 예정이지만 당장 초등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 당시 이 아파트 단지에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었지만 조합과 교육청이 합의해 없앴습니다. 새 학교를 만드는 대신 인근에 한 초등학교를 증축해 주기로 했는데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조합 측은 공사비로 당초 120억 원을 책정했지만 지하 주차장 주차 면수 증설 등 교육 지원층의 추가 요구로 공사비가 2배 이상 늘어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측은 학교 증축 등에 대한 협약이 공사비가 아닌 면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며 모든 공사비를 조합해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쪽 1학년은 면적으로 해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증축을 해서 의뢰 부담으로 의비 조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을 봐도 금액은 없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입주자 자녀 500명이 자칫 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500명을 수용할 만한 초등학교가 인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 뭐 상관 벽지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서울하고도 뉴타운인데 아이들 다닐 학교도 뭐 가까운 데 없다. 이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같은 데서 당연히 시급한 대책 같은 거 내나 싶어한데 뭐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좀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될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측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만큼 조합 측이 다시 공사를 진행한다면 내년 6월 전에까지는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대책도 없고 이런 상태 계속되면은 아이들은 뭐 꼼짝없이 뭐 먼 곳에 있는 학교 뭐 계속 차 타고 다닐 그런 이제 판인데 이렇게 뭐 관공서도 불편하고 학교도 불편하고 그러면 뭐 다른 시설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예, 뭐 모든 곳이 그렇진 않겠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청에서 문화시설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곳들이 사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에선 대부분인데요. 그 몇몇 지역에선 구청 계획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단계에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들도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곳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3천여 세대가 입주한 서대문 가재울 뉴타운 3구역입니다. 당초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들어서기로 했던 곳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구청이 땅을 매입할 돈이 없어 사업은 시작도 못한 겁니다. 서대문구는 최근 서울시에 도서관 대신 복합 문화시설을 짓겠다며 서울시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법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서울시가 3년에 걸쳐 토지 매입비를 분할 지급한다는 방침이라 조합 입장에선 부담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매입을 하더라도 제때 건설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서울시내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마곡지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강서구는 구립문화시설인 마곡 아트센터를 짓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 지원이 무산되면서 강서구는 급기야 민간 자본을 들여 건립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입니다. 복합 공연장 형태 건물을 SH하고 시에 이제 계속 요구를 해오다가 SH나 서울시에서 직접 어떤 비용을 투자하기가 이제 어려웠을 때 LG 쪽에서 이 LG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뭐 문화시설 같은 거 도저히 뭐 지을 수가 없다. 저러면은 당초 뭐 기대만 부풀려 놨었던 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문화시설 이건 뭐 정말 꿈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뉴타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도로나 공원 또는 문화시설 등 이른바 공공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몇몇 곳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결국 서울시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는 게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예산이 없다면 사실상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그 집과 함께 주변 환경 여건을 보고 해당 구역에 들어오려고 했던 주민들만 애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 사업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됐던 것이
바로 이 시설들을 위한 그 부담금 이런 이제 문제였는데 적어도 이 공익적인 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자체 그리고 이제 정부의 좀 대책이 뭐 특별히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배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건강관리가 중요해진 요즘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체육시설들을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 이재호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구립체육시설 하면은 뭐 당연히 주민들 세금 가지고 만든 뭐 그런 이제 시설인데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요? 뭐 실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구립 체육 시설을 이용하려면은 일단 그 사전 예약을 먼저 좀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어떤 그 동호회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예약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시죠. 원칙상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로구의 구립생활체육관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종목마다 이용 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배드민턴과 탁구 시설이 실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정오,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구민회관과 생활체육관 시설을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가장 좋은 아침과 저녁 시간을 모두 동호회가 대관하고 있는 겁니다. 강습을 받고 싶은 개인들은 예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기 배드민턴 하는데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딱 짜져가지고 다 일반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그 차지하면 안 좋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낮 시간 이외엔 사용할 시간이 없는 상황. 봉급 생활자들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대체 시설이 없는 처지라 관리자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는 뭐 동호회 회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 뭐 동호회 같은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개인은 뭐 마음대로 이거 이용을 못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이용이 힘들어지는 데는 또 어떤 그 동호회들한테만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편법적인 예약 방법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립시설들은 규정상 연간 예약을 할 수 없는데 일부 단체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연간 예약을 허용해주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창동의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 예약을 하러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뭐 2시 4시. 목요일 날 2시 4시. 예. 정말 28일 월요일 날 2시 4시. 이런 거밖에 없어요, 기능이. 동호회들은 거의 뭐 평일 야간이나 이제 주말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시고. 다음 달까진 예약이 거의 다 찼다며 일부 평일 낮 시간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엔 예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창동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축구 동호회 간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동호인들이 얼마나 자주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번 차세요? 일주일에 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열흘 찾아요. 한 달에 열흘 정도? 네. 그러면 그 열흘도 그냥 다 미리 예약을 해놓으세요? 그렇죠. 예약조차 어렵다는 축구장을 전용 구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연초에 1년 이용 스케줄이 다 나온다며 매달 정해진 시간에 경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해져 있죠. 아예 그냥 1년치가 딱 정해서 나오더라고요. 달력이 아예. 그리고 어차피 쉬시는 날이 일정하니까. 또뭐 다른 거 놔두고 있고 가두고 있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원칙은 매월 초에 한 달치 예약을 받는 거지만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동호회 같은 특정 단체에 한해 연단위 예약을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린이 축구교실 시간 등을 빼고 나면 단체 소속이 아닌 주민들이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듭니다. 축구연합회라든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연으로 해갖고
본인들이 그런 것들은 좀 쓰겠습니다라고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합회 무슨 그런 분들 그렇게 조금 연회비를 내고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이 기자. 네. 그러니까 뭐 동호회에서 저렇게 1년 연회비 아예 미리 다 내고서 그냥 1년 다 이렇게 맡아버리면은 정말 뭐 주민들은 어떻게 이용할 도리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도 부족한 그 체육시설인데다가 편법적으로 이렇게 연간 예약을 허용해주는 그런 그 예약 방법까지 등장을 하면서 뭐 말로는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그 생활체육시설이지만 그 시설의 문은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주민 입장에서 저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은 결국은 동호회에 가입하는 뭐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가입하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런 동호회에 가입을 하려면은 일단 가입비를 내야 하고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기가 꺼려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이제 문제 지적하는 거는 저런 구립 체육시설 뭐 당연히 자치단체 예산 투입돼 가지고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구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그 일례로 최근에 강서구의 한 배드민턴장 사용을 놓고 지역 내에서 또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배드민턴장에는 구청이 매달 유지 보수비로 700만 원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혜택은 이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만이 받고 있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봉제산 배수지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운동하러 온 주민들도 강한 햇빛을 피해 계속 옮겨 다닙니다. 비나 눈이 오는 악천 후에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네트는 낡아 찢어져 있고 코트는 관리를 안 한 지 오래입니다. 바로 옆 실내 코트가 있지만 이용은 꿈도 못 꿉니다. 여기가 바깥에보단 좋은데 해 뜰 때하고 비 올 때요 이용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운동도 안 돼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끝에도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회원이에요. 실내 코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바깥과는 달리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배드민턴에 열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회원 가입부터 권합니다. 좀 배우고 싶고 그러려면 그냥 이제 약간 운동이라는 걸 좀 하면은 부상 방지를 위해서 약간 좀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낫지 않나. 가입비 5만 원에 연회비 5만 원. 회원이 되면 실내 코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와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제 동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일반 그 가족 단위 분들이 이제 오셔갖고 시기에는 그 순서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실내 조명은 모두 켜져 있고 바닥은 안전을 위해 마사토로 정리돼 있습니다. 구는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라고 매달 평균 7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료 동호 회원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구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창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있으면서 뭐 이렇게 그런 안에서 치시는데 밖에서 치시는데 왜 안에 놔두고 좋은 데 놔두고 밖에서 치십니까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봉제산 배드민턴장은 지난 2004년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시 정비됐습니다. 어휴, 저 배드민턴장 하나 정비하는데 7억 원이나 드네요. 예. 그런데 7억 원 들여가지고 배드민턴장 정비해 놨는데 그런데도 정작 뭐 주민들은 이용 못하고 동호회 회원만 이용하는 셈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또 1억 가까운 돈이 구 예산에서 유지 관리비로 또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취재를 하면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버젓이 예산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은 당장 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당장 고쳐져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기자 생각에는 개선 방법 어떤 거 뭐 좀 뾰족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당장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동호회 회원들이 아닌 그 개인 이용자들만을 위한 공간을 좀 확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예약 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그 주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어찌됐든 구민들의 그 세금으로 뭐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니만큼 정말 이 구민들이 좀 자유롭게
마음 놓고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이번 시간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는 SNS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에 대한 어떤 의견들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서울시가 전체 재원의 31%, 정부는 69%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 여건 악화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국고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기존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서울시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의견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게 웃길 일이다. 공약 이행과 연금 운용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100% 국가 부담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재벌,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감세를 없애지 않고 지자체에 재원 부담시키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공약한 사람이 지켜야죠. 같이 할 게 따로 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이 지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좀 너무 많은 부담을 계속 안겨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SNS 톡톡 이번 시간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도미노 피자, 맥도날드와 함께 배달원들의 각종 신고 감시 활동을 통해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 마을 파수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태도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배달원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이들은 서울시 마을 파수관 배지를 달고 활동하게 됩니다. 선발된 배달원들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지원, 직업훈련학교 입학지원, 시장 표창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의견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배달 일인데 파수꾼 일이 제대로 시행될지요? 탁상 공론인 것 같습니다 하는 좀 회의적인 의견이네요. 배달하는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계약직, 알바인데다가 대기업들이 30분 이내와 같은 속도로 경쟁을 벌이는데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는 우려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참신하고 실효성도 높다고 봐요 하는 의견입니다. 예, 취지도 좋고 아이디어도 신선한 것 같기는 한데 역시 문제는 이제 실효성인 것 같습니다. 골목 다니다 보면은 정말 쏜살같이 가고 있는 배달원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파수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더 이제 실효성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타운이 제일 처음 계획됐을 때만 해도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진 완벽한 마을이라고 소개됐었죠. 하지만 현실은 일반적인 재개발 단지와 똑같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일수록 제대로 된 계획과 책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희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는 SNS 톡톡에도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